60대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고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않았지만 60대 이후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김모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해왔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하게 밥과 반찬을 먹고 점심에는 친구들과 외식을 즐겼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국물 요리와 함께 반찬을 곁들여 식사를 했죠. 젊었을 때부터 식습관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니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나는 예전부터 이렇게 먹어왔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걸까?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변하면서 음식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대사 속도도 느려지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과 다르게 몸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금방 소화가 됐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짠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60대 이후에는 나트륨이 혈압을 높이고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면역력도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육을 자주 먹으면 혈관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은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나이가 들면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은 20대에서 30대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대 이후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의사의 조언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식습관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평소 먹던 음식들을 점검해 보니 의외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외식을 하면서 자주 먹던 튀긴 음식과 가공육, 단 음식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제는 그냥 맛있다고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 신경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특별히 식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작은 변화라도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먹어왔던 음식이라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짭짤하고 감칠맛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특히 60대 이후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육은 육류를 오래 보관하고 맛을 유지하기 위해 방부제, 인공 첨가물, 나트륨이 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부담을 주어 장기적으로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되며 이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군 발암물질이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입증된 물질을 의미하는데 가공육이 그 범주에 속할 만큼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장암, 위암, 췌장암 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맵고 짠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이 있어 짜고 가공된 육류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아 암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질산염과 아질산염 같은 방부제는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질산염은 고기나 햄의 선명한 색을 유지하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것이 몸속에서 특정 단백질과 결합하면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은 특히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염이나 위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가공육을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발암성 화합물이 추가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를 프라이팬에서 강한 불로 바짝 굽거나 베이컨을 바삭하게 튀기는 과정에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같은 유해 성분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장기적으로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암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이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역시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공육에 포함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이런 혈관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동맥경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는데, 가공육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이 혈압을 높이면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육은 신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공육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인성분이 많아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에게는 가공육 섭취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도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기 위해 나트륨과 인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공육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사실 모든 음식을 100%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육을 먹을 때는 몇 가지 건강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공육 중에서도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면 비교적 나트륨과 방부제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첨가 햄이나 무방부제 소시지가 출시되어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을 먹을 때 신선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에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배추 등은 발암물질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가공육 섭취 시 함께 먹으면 조금 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집에서 직접 만든 자연 육류 제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훈제 닭가슴살이나 수제 햄을 만들면 첨가물 없이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훈제 닭가슴살은 저염으로 조리할 수 있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직접 만든 햄은 방부제가 포함되지 않아 건강에 더 좋습니다. 또한 가공육 대신 구운 닭고기, 돼지고기, 수육, 찐 소고기 같은 자연육을 활용하면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공육은 60대 이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먹어야 한다면 건강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거나 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을 들이고 가공육 대신 자연육을 활용하는 방법을 실천하면 건강을 지키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량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몸에 좋지 않은 음식도 적절하게 조절하며 먹으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 중 가공육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라도 냉장고에 베이컨이나 햄이 자주 있다면 조금씩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도넛 같은 튀긴 음식은 바삭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60대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튀긴 음식은 단순히 칼로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다양한 유해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해로운 지방이 트랜스 지방인데, 이 지방은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튀긴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튀긴 음식이 몸에 나쁜 이유는 단순히 기름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산화된 지방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이 예전처럼 탄탄하지 않고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튀긴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튀긴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감자튀김이나 도넛 같은 음식은 튀기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지방과 결합해 혈당을 더 빠르게 상승시키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위험하며 60대 이후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튀긴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는 튀긴 음식이 단순히 체중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화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저하되는데 튀긴 음식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은 기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위에서 소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60대 이후에는 소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속이 더부룩하거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사람들은 튀긴 음식을 먹은 후 속쓰림,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을 경험하는데, 이는 몸이 음식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튀긴 음식은 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고 변비나 설사 같은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튀긴 음식 섭취가 잦을수록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고 이는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튀긴 음식을 건강하게 대체하는 방법. 튀긴 음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방법으로 조리하면 튀긴 음식의 유해성을 줄이면서도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구운 음식이나 찐 음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킨을 먹고 싶다면 기름에 튀기는 대신 오븐에 구운 닭다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감자튀김을 좋아한다면 튀기는 대신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 기름 없이 바삭하게 조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는 튀긴 음식의 대안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면 적은 기름으로도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어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오일을 사용하면 튀긴 음식이 주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일들은 일반 식용유보다 산화에 강하고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더욱 적합합니다. 또한 튀긴 음식의 섭취 횟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치킨을 한 달에 4번에서 5번씩 먹고 있었다면 2번 정도로 줄이고 대신 구운 닭요리나 삶은 닭요리로 대체해 보세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조리 방법을 바꾸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만약 튀긴 음식을 먹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튀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채소와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채소 튀긴 음식을 먹을 때 신선한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튀긴 음식이 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을 먹을 때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곁들이면 섬유질이 지방 흡수를 줄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발효식품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은 튀긴 음식이 유발할 수 있는 장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소화를 돕고 튀긴 음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튀긴 음식을 줄이고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60대 이후에는 혈관 건강, 소화 기능, 장 건강을 고려해 식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튀긴 음식은 바삭하고 맛있지만 트랜스지방, 나트륨, 산화된 기름 등이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튀긴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구운 음식, 찐 음식, 에어프라이어 요리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과도한 당분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단 음식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하루를 마친 후 초콜릿 한 조각이나 달콤한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위안을 삼곤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과도한 당분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탄산음료,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고당분 가공식품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을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과도한 설탕 섭취가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설탕이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과다한 당 섭취는 혈액 내당 농도를 높이고 시간이 지나면 혈관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같은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분이 많으면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는데, 이는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관절염, 치매 같은 만성질환 발병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당뇨가 없으니까 괜찮다?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나는 당뇨병이 없으니까 단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뇨병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한 당분 섭취는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실제로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피로감, 두통, 인지 기능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탄수화물이 많을수록 체지방이 쉽게 쌓이고 특히 복부 비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살이 더 쉽게 찌고 빼기는 어려워집니다. 즉, 단 음식을 무심코 섭취하는 것이 체중 증가, 혈압 상승, 혈당 조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는 방법. 설탕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알지만 단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설탕 섭취량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티를 마시기. 탄산음료 한 캔에는 평균적으로 30에서 40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입니다. 대신 물, 허브티 또는 레몬을 넣은 탄산수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설탕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과일로 단맛을 대체하기. 단맛이 당길 때 초콜릿이나 사탕 대신 자연적인 당분이 포함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일도 과하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바나나 1개, 대신 딸기 한 줌, 사과 반 개 정도로 적정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섭취 줄이기.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 중 상당수는 숨겨진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얼, 요거트, 드레싱, 소스, 심지어 저지방 제품에도 설탕이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설탕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된 설탕 대신 건강한 대체 감미료 사용하기. 설탕 대신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같은 건강한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면 혈당 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천연 감미료를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섭취 횟수를 줄이기. 매일 디저트를 먹는 습관이 있다면 이를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설탕 섭취를 줄이면서도 완전히 끊지 않으면 식단 조절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면 나타나는 변화. 설탕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 섭취를 줄이면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더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설탕을 줄이면 복부 지방이 감소하고 체중 감량이 더 쉬워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중 증가가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혈압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고혈압과 혈당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설탕을 줄이면 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 건강이 좋아집니다. 설탕은 콜라겐을 손상시켜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설탕 섭취를 줄이면 피부 탄력이 유지되고 주름과 여드름이 줄어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설탕 섭취 조절이 필수. 단 음식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만 60대 이후에는 설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은 혈당 상승, 체중 증가, 혈관 손상, 염증 유발, 심혈관 질환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 가공식품, 정제된 설탕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대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짠 음식입니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젓갈, 김치, 된장찌개, 라면, 각종 국물 요리까지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옵니다. 이러한 짠 음식들은 중독성이 강해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고 별로 짜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실제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트륨 섭취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입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 내 수분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이 유지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고혈압 유병률이 높은 편인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짠 음식 섭취입니다. 실제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혈압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각하지 못하지만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또한 나트륨은 신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신장이 손상되면 체내 나트륨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 짠 음식 섭취를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으로는 국물 요리, 젓갈, 라면, 가공식품 등이 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국물 요리는 맛이 깊고 한국인의 입맛에 익숙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국물까지 다 마시는 경우 나트륨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젓갈류는 김치와 함께 먹거나 반찬으로 즐기기 좋지만 매우 짜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라면과 인스턴트 음식은 간편해서 자주 찾는 분들도 많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고 첨가물이 많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국물을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 섭취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합니다. 또한 음식을 만들 때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나 허브로 맛을 내는 방법을 활용하면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풍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 양파, 후추, 레몬즙, 식초 등을 활용하면 음식의 맛을 살리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햄, 소시지, 치즈, 인스턴트 식품에는 나트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혈압과 심장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해 직접 요리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외식을 할 때도 짠 음식을 피하고 나트륨 함량이 적은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짠 음식을 줄이면 우리 몸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혈압이 안정되고 심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저염식을 실천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질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부기가 빠지고 신장 기능이 개선됩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이 붓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짠 음식을 줄이면 부기가 완화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건강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위암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위암 발생 위험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먹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점차 적응하면 식재료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60대 이후에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과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국물 섭취를 줄이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오늘부터라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이 결국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특별한 날에 술을 즐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약해지고 신체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알코올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과음이 혈압을 높이고 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면역력 저하와 수면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알코올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기관은 바로 간입니다.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해독 속도도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술을 마셔도 다음 날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6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몸이 더 무겁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체내 독소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간의 위험도 커지는데 알코올을 자주 섭취하면 간에 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염이나 간경변, 심한 경우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술은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술을 마시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고 심장에 부담을 주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혈압과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감소하고 혈류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음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술은 수면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는 착각입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졸음이 올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술을 마신 후에는 REM 수면이 줄어들어 수면의 질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즉, 겉으로는 잠을 자는 것 같아도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6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알코올이 수면 패턴을 방해하면 낮 동안 피로감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수면 중에 자주 깨거나 콧골이가 심해질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도 알코올 섭취로 인한 주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술을 마시면 체내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원래도 면역 기능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알코올이 이 과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릴 수 있으며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알코올 섭취는 질병의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의사와 전문가들은 60대 이후에는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적당한 음주는 심혈관 건강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량의 음주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알코올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음주량을 줄이고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수가 높은 술보다는 와인이나 맥주처럼 알코올 함량이 낮은 술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실 때 반드시 물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술을 마시는 빈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일주일에 1회에서 2회로 줄이거나 특별한 날에만 즐기는 방식으로 조절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날에는 다른 건강한 음료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나 천연 과일,
주스 같은 대체 음료를 마시면 술 생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술을 줄이거나 끊으면 몸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로감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간이 해독 작업을 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음주를 줄이면 간의 부담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피로도가 감소합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체중 조절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술은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위염이나 이궤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음주를 줄이면 이러한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술에는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줄이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술을 줄이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하루하루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음주 습관을 조절하면 신체적으로 더 활력이 넘치고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시간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으며 노년의 삶을 보다 즐겁고 만족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0대 이후에는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술이 간과 심혈관 건강, 수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음주량을 조절하고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음주 빈도를 줄이고 물을 함께 마시는 등의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삶으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공육은 방부제와 첨가물이 많아 혈관 건강을 해치고 심혈관 질환과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많아 혈압을 높이고 소화 부담을 주며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당분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과 노화를 촉진하고 혈관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짠 음식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 건강을 악화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은 간 기능을 저하시켜 해독 능력을 떨어뜨리고 수면 장애와 면역력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음식이 곧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음식들을 줄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